TK 너마저. TK는 전통적으로 여권의 텃밭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지역이었는데 TK에서의 여권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요. TK입니다. 대구 경북인데요. 지금 1위가 보이시죠?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네. 무려 지금 쭉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고 지금 무려 24%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이 또 안희정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군들이 약진이 아니라 정말 파죽지세인데요. 보시면 19%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반 상승을 쭉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황교안.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네. 전혀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 않고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이런 대표 순으로 의원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참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찹찹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권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한 가지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 네, 착시 현상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네. 그 문재인 24, 네. 안희정 19, 이재명 5에서 네. 48%입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의원이 7%하면 55%인데 저것이 다자간 구도일 때 그런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한 명일 때도 저 지지율이 그대로 나올 것인가? 네. 저는 지난번 문재인 그 대표가 대구 경북에서 18%에서 19%를 얻은 걸로 비하면 현재 그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대답을 유보한 하지 않은 층이 2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20, 30%의 그 응답을 유보한 층들이 만약에 TK에 맞는 보수 진영에 맞는 후보가 나타났을 경우에 결집할 경우에는 네. 저 수치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럼 결국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양 진영 결집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당 지지율. 결국 수렴하게 된다는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유한국당 22%입니다. 바른정당 9%입니다. 합치면 30% 겨우 넘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의 34%. 아마 야당 역사에서 TK에서 어찌됐든 한순간이라도 34%라는 정당 지지율을 찍은 거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뭐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씀은 처음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역기울어진 운동장을 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보수 진영의 덩치가 컸기 때문에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야권이 이제 신세 한탄했던 건데 지금 거꾸로 지금 도저히 여당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여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는 아까 말씀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만큼 이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쨌든 보수층이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렇죠.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할지 자체를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샤이 보수 논란입니다, 사실은. 이게 TK에서 가장 많이 이제 결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과연 보수층에 그러니까 TK가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거냐. 결국 굉장히 많은 보수층에서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내지는 계속 응답을 유보하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궁금해요.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샤이 보수층 어떤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을 확고하게 다시 잡고 그래 다시 지고지순했던 나의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결국은 당선 가능성에 누가 접근해 있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반기문 총장에게 이제 많은 보수층들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많이 이제 어쨌든 지지를 보내면서 상황을 보고 있었죠. 근데 반 총장이 그만두자 그 표가 나눠졌죠. 그게 황교안 쪽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쪽 간 표도 있지만 안희정 충남도사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왜 그 보수층들이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나 이렇게 보수당 쪽의 범보수 측 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당선 가능성에서의 희망이 없다라고 일단 보는 게 1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좀 착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그 바른정당 이런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결국 문재인 대표한테 지면 경선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다시 중도 보수층은 다시 우리로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마음을 못 준 거죠. 그렇기 못 때문에 준 거죠. 반기문 총재 갔던 거고 거기서 마음을 또 못 줬기 때문에 다시 안희정 지사에 간 거고 이게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유권자들이. 방황하고 있군요. 저는 그게 네. 유권자들이 이게 어떤 패턴을 다음에 또 다시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지고 나면 안철수 대표한테 갈지 예. 아니면 이게 다시 보수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 후보들이 그러니까 보수층의 네.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라서 아, 네. 실제로 이제 좀 네. 듣는 여론하고 지금 저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생생한 아. 지역 여론. 왜냐하면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옹호라든지 저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런 지지층 사이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수치로 보면 상당히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차이 박근혜 현상이 아닌가라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근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보수 정권을 사실 몇 수십 년간 이루어온 가장 튼튼한 기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고 자 그런 상황이 지금은 그 상황을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자신이 평생 동안 가져왔던 신념과 생각들을 부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과연 내놓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힘들거든요. 어렵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합리적으로 보자면 사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인정하죠. 네. 그러나 또 가슴 속에서는 그런 것도 또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네.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야당 후보가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볼 때는 대구의 여론 자체는 옛날에 충청 여론과 네. 마찬가지로 저 수치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뭔가 내부에서 사이 박근혜적인, 사이 보수적인 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1등이다. 저는 그거는 조금의 여론에 어떤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K의 지지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왜 TK가 등을 돌렸는지 여권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겁니다.